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이 위에 옷이 겨울옷입니다. 영상 찍을 시간쯤 되면 막 그렇게 덥다 그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밤인데 뭐 서늘한 기분까지 들고 그래서 계속 입었습니다만 오늘 낮에 기온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이거 좀 벗고 다른 걸로 입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지금 영상 찍는 순간에 덥다 하게 그렇게 느껴지구만요. 이제 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냥 여담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벌써 그 이야기도 들은 지도 한참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멋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또 그렇게 챙겨서 입으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 한 사람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생활을 했던 모양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철철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모양이더만요. 그러니까 양복도 사계절 입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집이나 또 자기가 일하는데 근무지 그런 데가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미국은 차 없으면 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또 차에도 다 냉난방이 돼 있는 셈이고 그러니까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쓰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말한 사람이 우리나라 같이 가령 봄철에 입는 춘추복이 원래 봄 가을에 그렇게 약간 아주 무덥거나 아주 춥거나 하지 않을 때 입는 옷이 이제 춘추복이라고 해갖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되게 봄에 입는 옷 또 가을에 입는 옷도 따로지 않습니까? 분위기 따라서도 그렇고 뭐 동복 하복 나눈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입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패션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하고 앞서 있다 하는 식으로. 근데 다른 식으로 보자고 그러면 거칠에 엄청 신경을 쓰는 그런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고 그러면 제가 일본을 처음 갔을 때가 90년대 중반쯤도 됐을 겁니다. 그때 뭐 일을 보러 갔는데요. 그때 깜짝 놀란 것이 세관이랄지 통관 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입국할 때 입국 수속하는 거기로 가는데 그렇게 통로가 여러 군데니까 그렇게 쑥 봤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넥타이 폭 같은 것이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좀 폭이 넓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요것도 뭐 다말하겠다가 볼이라겠다가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뭐 적당한 말이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듭이라고 하는지 그냥 어쩐지.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크기가 넥타이가 두꺼워지면 아무래도 넓어지면 이게 커지겠죠. 이제 하여간 그때 넥타이가 넓을 때였습니다. 근데 일본에 통관 입국 수속하면서 보고 놀란 것이 통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요즘 말로 하면 쪽타이 한 손가락 2개 정도나 되는 넥타이 폭이 그런 걸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공항에서 근무할 정도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회에서도 상당히 수준 있는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위치이고 그럴 텐데 저렇게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금 이렇게 폭 넓은 넥타이를 매갖고 여기 매듭도 굳게 되고 그러는 건데 저 상관이 없나? 그 정도 수준 될 텐데 왜 저렇게 옛날 자기 아버지 때나 맸을 것 같은
그런 걸 메고 있다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연합니다. 뭐 또 이런 말 하면 저 새끼 친일파 그래갖고 뭐 일본 뭐 좋은 식으로 이야기 하려고 한다냐 어쩌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세상 모든 일에 양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그 사람들 일방적으로 지기 아버지 거 계속해서 메고 있을게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 하는 것이 엄청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유행 지나면 멀쩡한 옷도 갖다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한다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을 텐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옷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요. 정말 하루라도 멀쩡한 그 평상심을 갖고 넘어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롭습니다만은 아주 높으신 나리 한 분이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재확산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 예언한 것이 맞아갖고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감염 경로도 불확실하고 그런 것이 자꾸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 뭐 3분의 2가 살다시피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확산된다는 것은 뭐 대구나 어떤 그런 지방 한 군데서 해갖고 하는 거다고는 그 느낌이나 그 파급력이나 그 영향력이 틀린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오늘인가 어저께부터 또 학교는 그 점차적으로 더 등교 개학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제가 뭐 총선 끝나고 나서 이게 재확산될 거다 하는 이야기 했던 거 맞았다고 좋아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높으신 분이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정상적으로 발표하신 것도 아니고 뭐 정상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했겠죠. 뭐 미국 같은데 대통령은 늘상 하고 싶은 말을 그걸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걸 닮으려고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갖고 하신 말씀 제가 보고 못 외우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선택도 어찌면 그렇게 멋있게 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그 말 생각이 나구만요. 3D 프린터 보고 3D라 해갖고 한글 전용어 모범 사례같이 그 빠란 애기들은 또 이제 그러고 어쩌고 그랬습니다만 한숨 돌리나 했더니 정말로 국민 모두 감성을 자극할 만한 평이하고 알아먹기 쉬운 정말 정감 어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었다. 얼마나 진솔하고 진정성이 느껴지고 근데 그 다음에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 좀 겁 안 납니까? 저는 그거 본 순간에 정말 겁이 났어요. 그 느끼신 분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가 보면 저 멀리서부터 심상치가 않다. 길을 좀 비껴서 가야 되겠다. 가령 차선이 있고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이쪽 인도에서 가다가 저쪽에서 그런 사람이 보이면 길 건너서 반대편 인도로 해갖고 일부러 가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 많이 경험해 보시죠 요즘에. 약간 정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도 그 묻지마 범죄도 많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그 높으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너 이리 와.
주먹TV 현놈 같은 놈들 그 일 같지 않고 말 같지 않은지 그거 갖고 떠들고 그런 놈들 이리 와. 저는 곧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정상입니까?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근데 그거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 이거니 우리가 그 국경 봉쇄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그것부터 가령 코로나라는 거 정부에서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생활 뭐 방역 수칙을 뭐 손 씻어라, 뭐 기침은 어찌고 해라, 뭐 거리를 둬라. 그거 정부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걸 국민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이 방역 조치라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라고 놔둬가지고는. 그래서 정부에서 다른 나라 같으면 국경 봉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한숨 돌리나 했다. 그 한숨 돌리나 했다 하는 것도 자기네들 판단이고. 근데 아니었다. 그것도 자기네들 판단이고. 네? 판단 잘못한 것도 그렇고. 그것을 아는 것도 자기들인데 그걸 갖고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 우리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 바닥에는 뭐가 있냐? 니들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확산된다 다시. 에? 정상적으로 해갖고는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해갖고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근데 니 그 무지렁이들 밀어넣은 것들 무식한 것들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다시 재확산되지 않냐. 경계하고 자제해라. 우리한테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드신다고 그러면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더라도 그 간극을 메꿀 수는 없으니까 제 영상 보시지 마세요. 근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극단적으로 보고 경직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세금 내니까 그걸로 해갖고 지기들 월급도 5천만 분의 1이라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정말 이 성질을 내도 시원치 않고 울어도 시원치 않고 어디를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어찌고 보면 누가 신이 돕든 악마가 돕든 자기들 능력이든 그것도 재주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기들 복이고. 그렇게 잘 되고 잘 해먹은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계속 시비 걸면 조금 불화서 그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 근데 이거 재수없는 사람 이야기했을 때 예? 그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그 패거리들하고 같이 있으면 더 큰 범위에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자하고만 뭔 일하면 꼭 무엇이 안 돼. 꼭 안 좋은 일이 생겨. 될 일도 안 돼 그럼. 그런 말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 세계적으로 빼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그 상황 대처 능력 갖고 있고 위기가 닥치면 더욱더 강해지고 하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왜 이 모양이냐는 겁니다.
재수없는 놈도 몇 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재수없는 그 대상이 지금 여당이라고만 말한 거 아닙니다. 야당이라고만 말한 것도 아니고 지기 일속을 위해서는 어떤 더러운 짓도 서슴없이 하는 얘기들. 가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좀 더 이러더라도 아직 그 100년 전 같은 상황은 안 되고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고 G7인가 G11인가 G10인가 또 이번에 대변인이 하신 말씀 볼게. 그 윗분 뜻은 완전히 거역을 해본 거 11이라고도 안 오고 7이라고도 안 오고 7, 11, 12를 막 해불더만요. 그거 금방 쫓겨나지 않겠어요? 그 어른은 3D라고 할 정도로 한글 전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집 같은 것이 무엇이다고 11, 12 해보면 신경을 거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이런 말씀 하시죠. 캐세라세라. 대개가 될 대로 되버려라 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의미는 될 것은 되고야 만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 그러면 whatever will be 그거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쩌면 결국 같은 말이지. 될 것은 되고야 만다고 될 것은 되고야 말 것이니까 될 대로 되버려라 하고 이제 하는 것이 수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될 것은 되고야 만다. 이 나라 망할 거면 망하게 돼 있는 거면 망하겠죠. 이런 어려움을 뚫고도 좋아질 것 같으면 좋아질 것이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가 한만 떠들어 보이. 네 말로 해갖고 뭐가 바뀌겠냐.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저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봄오면 훈풍 불고 싹이 나오고 그래갖고 꽃도 피고 나중에 결실도 한 것이다. 그래갖고 가만 놔두면 그것이 사람이 할 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씨 뿌린데 공을 들이고 잘 자라도록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이 할 도리 아니겠어요? 새끼 이야기 끝낼 것 같이 하더니 여 이야기 다시 물고 나가고 저 이야기 다시 물고 나간다고 그러실 것 같네요. 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하수상한 세월일수록 건강 잘 살피시고요. 댁내에 두루 무사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